안녕하세요. 저는 김창현입니다. 요양보호사 핵심 요약 정리 노트 책을 출간했습니다. 저와 함께 공부하시면 100% 여러분 합격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여러분과 함께 하나하나 풀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구독 꼭 눌러주시고 좋아요도 눌러주시면 더더욱 감사드리겠습니다. 제 64강 치매 대상자와의 의사소통. 최근 출제 빈도를 살펴보면 2017년도 21회, 22회, 23회 각각 한 문제, 2018년도 24회, 25회, 24회 때 한 문제, 25회 때 두 문제, 그다음 26회 때 나오지 않았고요. 2019년도 27회 두 문제, 28회 한 문제, 29회 두 문제가 출제가 됐습니다. 최근 30회 때는 출제가 안 됐습니다. 한 문제 정도는 치매 대상자와의 의사소통은 한 문제 정도 나온다고 보시고 대비를 하시면 되겠고요. 특히 이 치매 대상자와의 의사소통은 언어적 의사소통, 그리고 비언어적 의사소통, 마지막으로 치매 단계별 의사소통 문제, 초기, 중기, 말기 의사소통 문제에서 주로 출제가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강의에 앞서서 이 교재 6080 법칙대로 공부를 하라고 했는데요. 6080 법칙이 뭔지 영상으로 만나보고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6080 법칙을 활용하라. 요양보호사 시험의 합격 점수는 필기, 실기 시험 60% 이상입니다. 그리고 29회까지 필기, 실기 포함해서 2320문제가 출제가 됐습니다. 앞으로 나올 시험 문제도 2320문제의 범위를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역대 기출문제에 나왔던 지문, 문장 하나하나를 보면서 기출의 논점과 출제 경향을 파악하시면 여러분이 모두가 다 100% 합격할 수 있습니다. 자, 치매 대상자는 기억 능력, 그리고 지능이 저하되고 대화가 불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생각하고 있는 모든 것을 말로 전할 수 없어도 한정된 대화나 태도로 의사소통을 시도할 수가 있습니다. 치매 정도에 따라서 적절한 말이 나오지 않는가 하면 친숙한 사람의 이름이나 물품의 이름을 말할 수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증증이 되면 말수도 줄어들고 전혀 말이 없어져 버릴 수가 있지만 스킨십이랄지 문자, 그림 등을 활용하여 의사소통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치매 대상자와의 적절한 의사소통은 치매 대상자들의 일상생활 유지 및 문제 행동 조절에 필수적인 것입니다. 먼저 의사소통의 기본 원칙, 표준교재 4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치매 대상자의 의사소통 시 고려할 사항. 의사 전달할 수 없게 되어도 감정 기능은 유지되기 때문에 요양보호사의 마음이 치매 대상자에게 전달될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의사 전달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에는 치매 대상자에게 어려운 대화를 이해시키려 하기보다는 대상자가 원하는 것을 중심으로 의사소통을 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치매 대상자별 의사소통 전략인데요. 먼저 치매 대상자별로 인지 능력 수준이나 욕구가 다르죠. 욕구가 다르므로 의사소통 내용이나 방법도 달라져야 합니다. 다음 전략은 의사소통을 시도하고 효과가 없으면 중단했다가 나중에 다른 방법으로 시도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전략은 동일한 대상자라 해도
기분이나 상황에 따라서 전혀 효과적이었던 방법이 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음, 그러면 언어적 의사소통은 어떻게 할 것이냐? 언어적 의사소통은 대상자의 신체적 상태를 파악하고 대상자를 존중하는 태도와 관심을 갖고요. 대상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말하고 대상자의 속도에 맞추고 어린아이 대하듯 하지 마시고 반복적으로 설명하고 대상자를 인격적으로 대하고 간단한 언어 및 이해할 수 있는 표현을 사용하도록 하고요. 대상자에게 한 번에 한 가지씩 설명하고 가까운 곳에서 얼굴을 마주보고 말해야 합니다. 아울러 항상 현실을 알려주시고 일상적인 이해하기 쉬운 어휘를 사용하도록 하고 과거를 회상하게 유도해야 합니다. 자, 언어적 의사소통. 먼저 대상자의 신체적 상태를 파악한다. 대상자의 요구를 알기 위해서는 막연하게 어디 불편한 곳이 있으세요? 보다는 신체 부위를 짚어가며 여기가 아프세요? 와 같은 구체적으로 질문해야 합니다. 자, 막연하게 질문하지 말고 구체적으로 질문해야 한다. 이게 5회 때, 8회 때, 11, 16, 28회 때 나왔던 기출 질문이에요. 막연하게 어디 불편한 곳이 있으세요? 라기보다는 여기가 아프세요? 같이 구체적으로 질문해야 한다. 다음으로 밤새 배가 아파 잠을 못 잤어요 하면은 배를 만지면서 여기가 아프세요? 라와 같이 구체적으로 질문해야 한다. 이 질문도 6회, 12회, 14회, 19회 때 나왔던 기출 지문입니다. 다음 니은 대상자를 존중하는 태도와 관심을 갖는다. 실수를 했을 때 자존심이 상하는 말이나 표현을 하지 않는다. 실수했을 때 자존심이 상하거나 자존심이 상하는 말은 하지 않는다. 22회 때 나왔네요. 비협조적인 행동이나 엉뚱한 행동할 경우 부탁합니다 등의 따뜻한 말로 존중하는 태도를 유지하면서 협조를 요청한다. 예를 들어서 대상자가 협조적으로 일을 잘 수행했을 경우는 잘했어요, 맞아요 등과 같이 격려의 말을 해준다. 20회 때 기출 질문입니다. 다음으로 요양보호사. 오늘 목욕하기로 한 날이에요. 목욕 시작할까요? 하면 대상자. 목욕하지 않는 상태임. 나 목욕 다 했어. 빨래도 다 했다고. 요양보호사는 어떻게 대상자를 대할 것인가. 일단 시험문제 나왔는데요. 20회 때. 잘 하셨어요. 그럼 이제 싸워 하실래요? 라고 대상자를 존중하는 태도와 관심을 갖는다. 다음 예를 볼까요? 가족 방문 후 손자와 여행을 가고 싶어하는 치매 대상자와의 의사소통 방법은 요양보호사가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냐. 어르신 여행 가고 싶으셨어요? 24회 때 기출 질문으로 나왔어요. 어르신 여행 가고 싶으셨어요? 라는 태도와 관심을 갖는다. 자, 마지막 예 볼까요? 혼자서 요리를 할 수 없는 치매 대상자가 된장국을 끓이겠다고 고집을 부릴 때 대처 방법은 요양보호사가 이렇게 하면 되죠. 25회 때 나왔네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같이 끓일까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같이 끓일까요? 라는 태도와 관심을 가지면 됩니다. 다음으로 디귿. 대상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말한다. 여기 2회 때 4회 때 나왔네요. 대상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말한다. 이게 기출 질문이에요. 예를 들어서 대상자가 물건을 잃어버리거나 놓아둔 곳을 잃어버려 주변 사람들을 의심하게 하면 요양보호사는 부정하거나 설득하려 하지 말고 물건이 보이지 않는 것을 현실적으로 인정하고
하고 받아들여서 서랍 속은 찾아보셨어요? 라며 함께 찾아보는 태도. 이게 중요하죠. 다음으로 치매 대상자가 의사 표현을 하도록 돕는 방법은 먼저 대상자를 편하게 해드리고 대상자를 산만하게 하는 요인을 최대한 줄이고요. 여러 사람이 있으면 대상자와 조용한 장소로 가서 대화를 하시고 대상자의 말을 잘 이해했음을 확인시켜 주고요. 마지막으로 기출지문인데 28회 때 나왔던 기출지문인데요. 의사소통에 도움을 주는 보조수단을 사용한다. 그 보조수단은 게시판이나 그림 등 보조수단을 사용한다. 이게 28회 때 나왔어요. 다음 대상자의 속도에 맞춘다. 대상자의 속도에 맞춰서 천천히 대하고 대상자가 반응할 때까지 기다린다. 이게 27회 때 나왔던 기출 지문입니다. 다음으로 목소리는 낮은 음조로 천천히 차분히 상냥하고 예의 바르게 한다. 이게 18회 때 나왔던 기출 지문입니다. 다음으로 미음 어린 아이 대하듯 하지 않는다. 18회 때 나왔던 기출 지문입니다. 어린 아이 대하듯 하지 않는다. 반드시 존칭어를 사용하고 명령하는 토로 말하지 않으며 부정형 문장보다 긍정형 문장을 사용하고 이것은 해도 되고 저것은 안 된다는 표현 대신 할 수 있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정확히 이야기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자, 치매 대상자와의 효과적인 대화의 예를 볼까요? 요양보호사 자신을 밝힌 후, 요양보호사가 자신을 밝힌 후 치매 대상자 이름을 부르면서 대화를 시작합니다. 효과적인 대화예요. 좋은 아침입니다. 어르신 홍길동님, 저는 요양보호사 갑순입니다. 이런 식으로 자신의 이름을 밝히고 치매 대상자 이름을 부르면서 대화를 시작한다. 다음으로 간결하고 구체적인 문장을 사용한다. 저는 갑순이입니다. 할머니 목욕을 도와드리러 왔습니다. 간결하고 구체적인 문장을 사용한다. 이게 치매 대상자와의 효과적인 대화 예입니다. 다음으로 반복적으로 설명한다. 대상자가 이해하지 못하면 반복하여 설명한다. 이게 3회, 22회, 27회에 나왔던 기출 지문입니다. 대상자가 이해하지 못하면 반복하여 설명한다. 또 치매 대상자가 질문에 대답할 수 없어서 좌절감을 느낄 수 있으므로 왜? 라는 이유를 묻는 질문보다는 네, 아니요 라고 간단히 답할 수 있도록 질문한다. 예, 네, 아니요 간단히 답할 수 있도록 질문한다. 7회 때, 27회 때, 28회 때 나왔던 기출 지문입니다. 대명사보다 명사를 이용하여 소통한다. 그 사람, 저것, 거기 이런 대명사보다는 의자, 손자, 욕실 등 명사를 이용하여 의사소통한다. 다음으로 시읒 대상자를 인격적으로 대한다. 대상자와 함께 있으면서 마치 없는 것처럼 이해하지 않는다. 대상자가 요양보호사를 믿지 않는다 하여도 요양보호사는 존중하는 태도를 유지하면서 대상자를 인격적으로 대합니다. 이응 간단한 단어 및 이해할 수 있는 표현을 사용한다. 한 번에 한 가지씩 한 번에 한 가지씩만 질문하되 간단하고 명료한 단어를 사용한다. 이게 11회 18회 때 나왔어요. 한 가지씩 한 가지씩만 질문하되 간단하고 명료한 단어를 사용한다. 다음으로 쉬운 단어와 짧은 문장을 사용한다.
지읒. 대상자에게 한 번에 한 가지씩 설명한다. 이게 시험 문제 많이 나왔던 기출 지문이에요. 대상자에게 한 번에 한 가지씩 설명한다. 6, 8, 9, 18, 22, 23, 28 무려 7번 나왔던 기출 지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식사하신 후에 양치질하고 외출해요 보다는 식사하세요, 양치하세요, 외출해요 라고 한 번에 한 가지씩 차례로 이야기한다. 식사한 후에 양치질하고 외출해요 라고 보다는 먼저 식사하세요 라고 식사도 끝나면 그 다음에 양치하세요, 양치 끝나면 이제 옷을 좀 입혀드려서 우리 이제 외출할까요? 외출해요? 라고 한 번에 한 가지씩 차례로 이야기한다. 이게 중요합니다. 다음으로 가까운 치읓. 가까운 곳에서 얼굴을 마주 보고 말한다. 10회 때 한번 나왔네요. 가까이라면 1m 이내를 말하죠. 대화에 집중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얼굴을 마주 보고 말하는 것입니다. 다음 키읔. 항상 현실을 알려준다. 치매 대상자에게 접근할 때는 주의를 끌기 위해서 이름을 부르고 자신이 누구인지 밝힌다. 28회 때 나왔네요. 이름을 부르고 자신이 누구인지 밝힌다. 또 일상생활을 할 때도 아침 8시에요. 아침 식사하세요. 밤 10시에요. 주무세요. 라고 말하며 항상 현재 상황을 알려준다. 아침 8시, 밤 10시 이렇게 아침 8시에는 식사할 시간, 밤 10시에는 주무세요. 잠자는 시간 이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항상 현재 상황을 알려준다. 티귿. 일상적인 이해하기 쉬운 어휘를 사용한다. 16회 때 나왔습니다. 일상적인 이해하기 쉬운 어휘를 사용한다. 유행어나 외래어를 사용하지 말고요. 때로는 고향 사투리로 말을 걸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피읍. 과거를 회상하여 유도한다. 옛날에 즐겨 부르던 노래를 부르거나 옛일을 회상하며 대화를 이끌어가는 것이 인지 기능 유지나 심리적인 안정면에서 도움이 되기 때문에 과거를 회상하여 유도한다. 자, 이제 언어적 의사소통에 이어서 이제 비언어적 의사소통. 비언어적 의사소통 이제 시험 문제 종종 나오죠. 비언어적 의사소통. 먼저 손짓, 발짓 또는 소리를 사용하고 언어적 표현 방법과 적절한 비언어적 표현 방법을 같이 사용한다. 예를 들어서 세수했는지를 물어볼 때 세수하는 몸 동작을 하면서 질문을 하는 것처럼 언어적 표현과 비언어적 표현 방법을 같이 사용하면 좋다. 디귿. 신체적인 접촉을 사용한다. 니을. 치매 대상자의 비언어적 표현 방법을 관찰한다. 관찰할 때는 얼굴 표정 그리고 신체 움직임, 눈빛, 손과 발의 움직임들을 관찰하면서 비언어적인 표현 방법을 대상자를 관찰하는 거죠. 자, 미음. 필요하면 글을 써서 의사소통한다. 아시겠죠? 비읍. 언어 이외의 다른 신호를 말과 함께 사용한다. 시읒. 대상자의 행동을 복잡하게 해석하지 않는다. 자, 이게 비언어적 의사소통이겠죠. 그러면 치매 대상자에게 신체적 언어를 사용할 때 유의사항. 디귿의 신체적 접촉을 사용한다 했는데 이때 신체적 언어를 사용할 때 유의사항. 먼저 정면으로 마주보며 이야기한다. 그 다음에 눈높이를 맞추며 이야기한다. 이게 29회 때 나왔어요. 예를 들어서 눈높이를 맞추기 위해 무릎을 꿇는 자세를 취하는 등 눈높이를 맞춰 이야기하고요. 다음으로 치매 대상자가 위협적으로 느끼는 자세를 취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서
대상자보다 높은 위치에서 팔짱을 끼거나 주먹을 쥐는 자세는 취하면 안 된다는 거죠. 다음으로 치매 대상자에게 관심을 보인다. 미소를 짓거나 손을 잡아 주거나. 마지막으로 치매 대상자에게 접근할 때 앞에서 다가선다. 뒤에서 다가서면 대상자가 놀랄 수 있기 때문이다. 29회 때 나왔어요. 치매 대상자 접근할 때 뒤에서 다가선다. 틀린 지문이죠. 앞에서 다가선다. 그러니까 옳은 지문입니다. 29회 때 나왔어요. 다음으로 치매 대상자 행동 관찰의 중요성. 이 대상자의 모든 행동에는 이유가 있어요. 당연하죠. 대상자가 보여주는 미세한 신호들을 놓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이런 신호들을 발견하면 반드시 그 의미를 확인해야 합니다. 의미를 확인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침대에 누워 있다가 자세가 바뀔 때 얼굴을 찌푸린다면 욕창이나 근육통 때문일 수 있기 때문에 그 미세한 신호들을 보고 그리고 그 신호가 뭔지를 반드시 확인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치매 대상자 행동 관찰이 중요합니다. 다음으로 이 두 번째 큰 2번 치매 단계별 의사소통 문제. 표준교재 4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 치매 단계별 의사소통 문제. 그 초기, 치매 초기 의사소통 문제인데요. 대상자는 일관성 및 연결성이 손상되어서 자주 확인하고 설명을 요구한다. 초기 단계에서는 대화의 주제가 자주 바뀐다. 사용하는 어휘의 수가 점차적으로 줄어든다. 물건이나 사람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어렵다. 과거, 현재, 미래, 시제를 올바르게 사용하는 것을 어려워한다. 이 두 문장이 15회 때 나왔어요. 치매 단계별 의사소통 문제로서 초기 단계. 이걸 말기 단계에 넣어놓고 초기 단계, 말기 단계가 맞는 것은 말기 단계의 의사소통 문제로서 맞는 것은 초기 단계로서 의사소통 단계로 맞는 것은 이렇게 시험에 나와요. 다음에 중기 때는 애매모호한 내용을 얘기한다. 일관성이 없어지고 혼동이 증가한다. 15회 때 나왔어요. 일관성이 없어지고 혼동이 증가한다. 대화의 주제가 제한된다. 다음으로 중기 불특정 다수를 지칭하는 용어가 증가한다. 사용하는 어휘의 수가 초기 치매 단계보다 줄어든다. 15회 때 나왔네요. 올바른 이름을 지칭하지 못하는 명칭 실어증을 보인다. 15회 때 나왔습니다. 대화 중에 말이 끊기는 횟수가 증가한다. 적절한 어구를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늘어난다. 부적절한 명사, 부정확한 시제를 사용하는 경우가 늘어난다. 이게 중기의 현상이고요. 다음에는 이제 말기 의사소통 문제인데, 의사소통을 유지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15회 때 나왔습니다. 말이 없어진다. 무언증. 대화할 때 시선을 맞추는 것을 어려워하고 사용하는 어휘의 수가 현저히 적어지고 올바른 이름을 사용하는 것이 더욱더 어려워지고요. 자발적인 언어 표현이 감소되어 말수가 크게 줄어들고 심하면 스스로 말을 안하고 앵무새처럼 상대방의 말을 그대로 따라한다. 15회 때 나왔던데요. 나왔습니다. 앵무새처럼 상대방의 말을 그대로 따라한다. 이건 말기 치매 단계별 의사소통의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것도 시험 문제 나왔는데 얘가 20회 때 29회 때 두 번 나왔어요. 요양보호사 식사하셨어요? 대상자 식사하셨어요? 이거는 말기에 나타나는 의사소통의 문제다.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발음이 부정확하여 치매 대상자의 말을 이해하기 어렵고 치매 대상자는 다른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다. 자, 여기서 시험 문제는 그렇게 나와요. 치매 단계별 의사소통 문제에서 말기 문제가 옳은 것은 해놓고
초기, 중기 걸 넣어놓고요. 말기 때 하나를 넣어서 이렇게 고르는 문제가 나옵니다. 다음으로 치매 단계별 의사소통 방법. 단계별 의사소통 방법입니다. 표준교재 474페이지. 초기 간단하고 직접적인 언어로 요점을 설명하고 구체적으로 표현한다. 대상자가 집중력이 높은 시간대를 파악하여 대화하고 유사한 의미의 다른 언어를 이야기해 주고요. 대상자가 요청하기 전에 구체적인 방법과 정보를 제공하고 대상자가 응답할 시간을 충분히 준다. 그리고 외래어나 약어로 된 단어는 사용하지 않는다. 대화 내용을 요약 정리하고 중요한 내용은 반복한다. 대상자가 과거의 긍정적인 기억이나 사건들을 회상하도록 돕고 대상자가 감정 상태를 표현할 수 있도록 돕는다. 대상자를 돕고자 하는 마음을 표현한다. 초기 때는 이렇게 긍정적인 심하지 않기 때문에 이게 가능하다는 얘기고요. 중기와 말기하고 잘 구분하셔야 됩니다. 중기 의사소통 방법. 대상자와 눈을 마주치며 이야기한다. 이게 중기. 15, 29회 때 나왔어요. 대상자와 눈을 마주치며 이야기한다. 다음으로 길고 복잡한 문장은 피하고 대화 주제를 갑자기 바꾸지 않는다. 15회 때 나왔어요. 대상자에게 친숙한 물건을 활용한다. 의사소통의 내용을 이해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시켜준다. 15회 때 나왔네요. 대상자가 반응할 때까지 기다려준다. 대상자가 반응하지 않으면 반복하여 질문한다. 15회 때 나왔습니다. 중기 때 의사소통 방법이에요. 같은 표현을 반복하기보다 같은 의미의 다른 용어와 좀 더 단순한 표현을 사용한다. 혹은 그 사람 같은 불특정 인칭 대명사나 명사보다는 이름을 사용한다. 대상자가 자주 사용하는 단어와 문구를 사용한다. 친숙한 활동을 통해 대화를 시도하고요. 대상자의 방에 있는 물건마다 이름표를 붙여주고 대상자의 행동을 개인적인 의미로 받아들이지 않는다. 15회 때 나왔어요. 대상자의 행동을 개인적인 의미로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음으로 대상자의 말을 경청하고 대상자의 말을 반복해서 이야기한다. 이용 가능한 모든 단서를 활용하고 격려하고 칭찬한다. 자, 말기 이제 의사소통 방법. 말기가 시험 문제 많이 나와요. 말기. 다음 중 말기 의사소통 방법으로 옳은 것은 이렇게 시험 문제가 나옵니다. 자, 대상자를 마주보며 이야기해야 되죠. 당연히 대상자의 이름을 부르면서 이야기를 시작하고 요양보호사 자신의 이름을 말한다. 7회 14회 때 나왔던 기출 지문입니다. 다음 대상자가 좋아했던 음악을 함께 듣고 책을 읽는다. 편안하고 부드러운 모습으로 이야기한다. 낮은 톤으로 다정하고 차분하게 천천히 분명히 말한다. 25회 때 나왔고요. 대상자가 응답하지 않더라도 계속해서 이야기한다. 4회 때 25회 때 나왔습니다. 대상자가 모든 것을 듣고 있다고 가정하고요. 방 안에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이야기하지 않는다. 신체적 접촉을 적절히 활용하여 25회 때 나왔어요. 신체적 접촉을 적절히 활용하여 대상자의 비언어적 메시지를 확인한다. 대상자가 이야기하는 모든 것에 반응한다. 얘기하는 모든 것에 반응하고 대화가 끝난 뒤에 항상 마무리 인사를 한다. 자, 다음에 사례에 대한 사례에 따른 대처 방법. 이 사례에 따른 대처 방법이요. 시험 문제 몇 번 나왔어요. 17회 때, 18회 때, 27회 때 이렇게 시험 문제가 좀 나왔습니다. 한번 볼까요? 하나씩 살펴볼까요? 자, 식사를 계속 달라고 하는 경우 27회 때 시험 문제 나왔는데요. 80세의 김씨 할머니는 금방 식사를 하였는데 먹지 않았다고 몇 번이고 밥을 달라고 한다. 며느리는 할머니에게 1시간 전에 드셨잖아요 라고 말했지만
할머니는 막무가내로 밥을 달라고 재촉한다. 대처 방법이 뭐냐? 대상자는 체험하는 것을 잃어버리고 있어요. 체험한 것을. 이런 경우 대상자 입장에서 납득이 가는 언행이 무엇인지 생각해 본다. 이의 사례의 경우에는 점심을 준비하고 있으니까 잠시 기다려 주세요 라고 하는 편이 훨씬 효과적이다. 이게 17회 18회 때 나왔어요. 80세의 김씨 할머니는 금방 식사를 했는데 먹지 않았다고 몇 번인가 밥을 달라고 한다. 이때 대처 방법을 옳은 것은 1시간 전에 드셨잖아요 라고 보다는 점심을 준비하고 있으니까 잠시 기다려 주세요. 이게 이제 정답으로 고르라고 17회 18회 때 나왔어요. 혹은 내 식사 후 달력에 먹었다는 것을 대상자가 직접 표시하게 한다. 이것도 27회 때 나왔어요. 27회 때. 매 식사 후 달력에 먹었다는 것을 대상자가 직접 표시하게 한다. 또한 대상자가 계속 납득을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조금 시간을 두었다가 반응하거나 사람들이 교대하여 이야기하는 것이 좋다. 이 대처 방법 알아두십시오. 식사를 계속 달라고 할 경우. 사례에 따른 대처 방법입니다. 사례. 다음으로 사고 위험의 경우 사례. 86세의 대상자가 며느리와 산책을 하고 있었다. 반대편에 이웃 사람이 걸어오면서 할머니 안녕하세요 라고 큰 소리로 인사하자 할머니가 갑자기 길을 건너려고 해서 사고를 당할 뻔하였다. 이 이제 위험 사고 사례의 경우인데요. 대처 방법, 사고 위험에 대한 대처 방법. 치매 대상자와 대화를 할 경우에도 몇 미터? 1m 이내로 가까이 다가가서 대상자의 눈을 보면서 말을 걸어야 한다. 치매 대상자와 대화를 할 경우에도 적어도 1m 이내로 가까이 다가가서 대상자의 눈을 보면서 말을 걸어야 한다. 치매의 정도, 이해력, 시각, 청각, 언어의 정도와 의사소통 장애를 올바로 평가하여 가장 효과적인 이치의 대화를 시도하는 것은 갑작스럽게 발생할 수 있는 사고 위험을 줄이는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대체 방법은 뭐냐? 1m 이내로 가까이 다가가서 대상자의 눈을 보면서 말을 걸어야 사고 위험을 줄일 수 있다. 다음은 디귿. 치매 대상자와 자존심이 상한 경우의 사례. 자, 72세의 김씨 할머니는 남편과 딸과 셋이서 살고 있어요. 할머니는 젊을 때부터 요리를 잘하여 치매로 진단받은 후에도 간단한 요리를 해왔다. 그러나 치매가 진행되면서 국물 맛을 내는 것을 잊어버려 된장국 맛이 변하게 되었다. 어느 날 딸이 엄마 이제 맛이 없으니까 음식하지 마세요 라고 하였고 할아버지도 비슷한 말을 하였다. 김씨 할머니는 그 말에 화가 나서 방문을 닫고 식사를 전혀 하지 않았다. 김씨 할머니는 요리에 자신이 있어 치매가 진행되어도 노력해 왔는데 가족 때문에 자존심이 상하고 우울한 상태에 빠진 것이다. 대처 방법. 대상자는 잘못된 행동에 대해 꾸중을 듣거나 질책을 받으면 그 원인은 잊어버려도 굴욕감은 남아 우울한 상태가 유발되고 때로는 공격적으로 변할 수가 있습니다. 사소한 언동이 대상자의 자존심을 상하게 할 수 있으므로 유연하고 임기응변적인 태도로 대상자에게 맞춰 가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치매 대상자의 자존심을 상하게 하지 않으려면 잘못된 행동을 하였더라도
위험하지 않는 상황이면 수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절대로 비난하거나 부정하고 정정하려 들고 이론적으로 설명하고 설득하고 강제적으로 지도하는 것은 효과가 없을 뿐만 아니라 또 다른 문제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쭉 읽어보시면 아시겠죠? 다음으로 혼자서 집을 나가 길을 잃을 경우의 사례. 이것도 18회 때 시험 문제 나왔어요. 70세 할머니가 70살의 할아버지에게 옷을 입히면서 10시 되면 병원에 가야 하니까 양말을 벗으면 안 돼요 라고 말했다. 그러나 할머니가 아침 설거지를 하는 사이에 할아버지는 병원에 간다고 집을 나서서 길을 잃고 말았다. 대처 방법. 치매 대상자에게 한꺼번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면 혼란이 온다. 혼란이 오기 때문에 정보를 전달할 때는 단순한 내용으로 분리하여 하나씩 전달해야 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당장 할 일만 간결하게 전하고 앞으로의 계획은 전하지 않는 것이 좋다. 즉 치매 대상자에게는 당장 해야 할 일만 간결하게 전하고 앞으로의 계획은 미리 제시하지 않는다. 이게 중요한 논점이에요. 당장 해야 할 일만 간결하게 전하고 앞으로의 계획은 미리 제시하지 않는다. 10시가 되면 병원에 가야 하니까 양말을 벗으면 안 돼요 라고 말했다. 그러니까 설거지 하는 사이에 집을 나가신 거죠. 그렇게 하지 마시고 설거지 다 끝난 다음에 10시가 됐으니까 병원에 가야 10시가 됐어요. 양말을 벗지 마시고 병원에 갑시다. 간단하게 이렇게 얘기하시면 좋아요. 간결하게. 기출 오답 바로잡기. 자, 이제 치매 대상자의 의사소통에서 역대 기출 문제 틀린 것을 바로 잡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소통의 기본 원칙 기출 오답 바로잡기. 대상자가 반응하지 않으면 대화를 바꾼다. 대화 주제를 자주 바꾼다. 뭐라겠습니까? 대화 주제를 갑자기 바꾸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의사소통의 기본 원칙. 대화 주제를 갑자기 바꾸지 않는다. 다음, 새로운 물건을 활용하여 대화를 시도한다. 대상자에게 친숙한 물건을 활용하여 대화를 한다. 다음, 대상자의 행동을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의미를 파악한다. 자의적으로 해석하면 안 되고요. 객관적으로 관찰하고 해석해서 의미를 파악한다. 어린이 대하듯 한다. 어린이 대하듯 하지 않는다. 반드시 존칭을 사용하고 명령하는 투로 말하지 말고 긍정형 문장을 사용한다. 다음, 과정을 한꺼번에 자세히 설명한다. 한 번에 여러 가지 일을 하도록 설명한다. 아니죠? 한 번에 한 가지씩 설명한다. 한 번에 한 가지씩만 설명한다. 뭐 식사하세요. 식사하시고 후에 양치질하고 외출해요 라기보다는 식사하세요. 끝나면 양치하세요. 그 다음에 외출해요. 이렇게 한 번에 한 가지씩 차례로 이야기한다. 목소리 톤을 높여서 말한다. 목소리는 낮은 음조로 천천히 말한다. 길고 자세하게 설명한다. 길고 복잡한 문장은 피한다. 다음, 대상자 요구를 알기 위해서 막연한 질문을 한다. 호기심을 유발하며 왜? 라는 질문을 많이 한다. 분명한 답을 요구하는 질문을 한다. 이게 아니고 네,
아니요 라고 간단히 답할 수 있도록 질문을 한다. 간단히 답할 수 있도록 질문을 한다. 다음, 반응이 없는 경우 반복 설명하지 않는다. 반응이 없는 경우는 반복하여 설명한다가 맞죠? 대상자의 행동을 복잡하게 해석한다. 대상자의 행동을 복잡하게 해석하지 않는다. 대상자의 행동을 복잡하게 해석하지 않는다가 비언어적인 의사소통 방법이에요. 대상자가 이해하는 것은 요양보호사가 이해하는 것과 다르죠. 또한 팀의 대상자의 신체적 언어가 대상자의 의도를 전부 대변한 것은 아닐 수 있으므로 복잡하게 해석하지는 않아야 합니다. 다음, 대상자의 이름을 부르고 자신이 누구인지를 밝히지 않는다. 대상자 이름을 부르고 자신이 누구인지를 밝혀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밝혀야 한다고. 다음, 치매의 말기 단계에서의 자주 나타나는 의사소통 문제, 기초오답 바로잡기. 제가 말씀드렸죠. 치매 말기 단계에 자주 나타나는 의사소통 문제를 옳은 것을 고르죠. 초기 단계를 쭉 넣어놓고 틀린 문제가 나오죠. 물건이나 사람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어렵다. 과거, 현재, 미래, 시제의 올바른 사용이 어렵다. 전화통화 내용을 기억하지 못하며 반복 침몰한다. 물건 둔 장소를 기억하지 못한다. 이거는 치매 초기 단계입니다. 그 다음에 명칭 실효증이 보인다. 일관성의 괴로와 혼동이 증가한다. 엉뚱한 답을 하거나 말수가 줄어든다. 혼자서 집안일을 외출하지 않는다. 이거는 중기 단계입니다. 자, 그렇게 구분해서 좀 알고 계시고요. 다음에 핵심 족집기 문제. 자, 1번 한번 풀어볼까요? 1. 인지 능력 저하로 자기 마음대로 생각하는 치매 대상자와 의사소통하는 방법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1. 중요한 질문들이에요. 다 역대 시험에 나왔던 질문들입니다. 1. 배가 많이 아프세요? 라와 같이 구체적으로 질문한다. 그렇죠? 2. 대상자의 요구를 알기 위해 막연한 질문을 한다. 막연한 질문을 하면 안 되죠. 막연한 질문을 절대로 하면 안 되고 구체적으로 질문을 해야 됩니다. 막연한 질문을 하면 안 돼요. 네, 아니요 라고 이렇게 간단히 답할 수 있도록 질문한다. 2번이 답이겠네요. 네, 아니요로 답할 수 있는 질문한다. 한번 맞고요. 한 번에 한 가지씩만 질문하되 간단 명료한 단어를 사용한다. 맞고요. 5번, 잘 따라하지 못할 때 반복하여 천천히 시범을 보이면서 말을 한다. 자,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대상자 요구를 알기 위해서 막연한 질문을 하는 게 아니고 네, 아니요로 간단히 답할 수 있도록 질문한다. 자, 2번. 치매 말기 단계에서 자주 나타나는 의사소통 문제로 옳지 않은 것은. 치매 말기 단계에서 자주 나타나는 의사소통 문제예요. 1. 물건이나 사람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어렵다. 이거 무슨 단계라고 했어요? 초기 단계죠. 치매 초기 단계. 1번이 답이네요. 대화할 때 시선을 맞춘 것이 어렵고, 3번 사용하는 어휘수가 현저히 적어지고, 4번 중요하죠. 애무사처럼 상대방 말을 그대로 따라한다. 5번 의사소통이 불가능해진다. 좀 어려울 수 있고 헷갈릴 수가 있으니까요. 잘 여러분 정리해 주셔야 돼요. 그 방법밖에 없어요. 자꾸 읽어보시고요. 3번 치매 말기 대상자 의사소통 방법으로 옳지 않은 것. 방법이네요. 이제는. 자, 요양보호사의 자신의 이름을 말하지 않아도 된다. 치매 말기 단계에서 말하지 않아야 되니까 의사소통 방법인데 말기에서 아니죠. 대상자의 이름을 부르면서 이야기를 시작하고 요양보호사 자신의 이름을 말한다가 답이죠. 2번 방 안에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이야기하지 않는다. 방 안에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이야기하지 않는다. 맞죠?
대상자가 대답하지 않아도 계속해서 이야기한다. 맞고요. 대상자를 마주보며 이야기한다. 다음으로 대화가 끝난 뒤에는 항상 마무리 인사를 한다. 맞습니다. 마지막 4번. 치매 대상자의 병원 진료를 위해서 외출 준비를 할 때 요양보호사의 의사소통 방법으로 옳은 것은? 그러니까 사례 공부했죠. 사례에 따른 대처 방법. 병원 진료를 해서 외출 준비를 하고 할 때 요양보호사 소통 방법으로 옳은 것은? 어르신 왜 병원에 가지요? 어르신 저랑 같이 병원에 가요. 3번 어르신 병원에 가야 되니까 여기로 오세요. 4번 어르신 병원 진료 끝나면 맛있는 거 뭐 먹을까요? 어르신 병원에 갈 거니까 옷 갈아입고서 의자에 앉아 계세요. 뭐라고 했습니까? 치매 대상자의 병원 진료에서 외출 준비를 이제 할 때 요양보호사의 의사소통 방법으로는 어르신 저와 함께 저랑 같이 병원에 가요. 이렇게 표현한 게 가장 적절하죠. 치매 대상자의 요양보호사 의사소통 방법이에요. 방법. 근데 초기, 중기, 이제 말기가 있는데요. 그 방법의 원칙에 맞는 것은 2번이다. 이렇게 시험 문제가 나오니까 대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제64강 치매 대상자의 의사소통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강생 여러분 화이팅!